안녕하세요. 달라지는 중동 판세 그 중심에 있는 사우디라는 주제로 오늘 생존 특강을 맡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우리나라를 채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을 방문을 했는데 그 여파가 대단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의 방한 이래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우리 한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미래 비전 2030을 추진하는 사우디에서 우리 한국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죠. 최근 중동에서는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탕트죠. 이 두 나라는 사실 1979년 이전에, 즉 이란이 이슬람 혁명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기 이전에는 미국의 우방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소련을 막던 중요한 나라들이죠. 양국 모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과 사우디를 쌍둥이 기둥으로 부르면서 이 지역을 관리하고 소련이 감히 페르시아만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사이가 갈라진 것은 역시 운명의 1979년 이란 혁명 때문인데요. 이란 혁명에서 이란은 세속 왕정이 무너졌고 이슬람 공화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공화정은 반미 전선에 몸을 담궜고요. 그러면서 사우디와 완전히 멀어졌죠. 단순히 반미 전선에 몸을 담궈서 사우디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자신의 나라를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슬람의 원리로 이끄는 나라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의 이란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는 나라이면서 이슬람을 팔아먹으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란과 같이 새로운 혁명으로 이슬람이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이란의 도전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양국은 79년 이래로 심각한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결정적으로 외교 관계를 끄는 것은 2016년 1월 2일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2016년 1월 2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지역의 시아파 지도자인 니무르 안 니무르를 처형을 했습니다. 니무르 안 니무르를 처형한 이유는 니무르 안 니무르가 사우디의 안보를 해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니무르 안 니무르라는 인물 때문에 이란에서 격앙을 했을까요? 이 니무르 안 니무르의 처형 소식이 들리면서 이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니무르 안 니무르를 처형하면서까지 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는 바로 이 시아파의 중심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지역에서 분리 운동을 이끄는 주동자로 니무르 안 니무르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시아파 주민들이 약 15%가 살고 있는데요. 주로 동부 유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등 시민의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생존권을 향해서 투쟁을 했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온전하게 대여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요청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을 상당히 걱정했던 게 바로 이들과 똑같은 시아파인 이란에서 79년에 혁명이 났기 때문에 이란의 영향으로 이들이 극단화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국에는 양국은 2016년 1월 2일 니무르 안 니무르 처형 이래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3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외교관계 복원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중국의 베이징이었습니다. 즉 양국의 대탕트를 주선한 나라가 중국인 거죠. 미중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상당히 영향력을 넓혀갔다는 사건으로 보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계 최강국은 미국인데 미국 대신 중국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최대 외교 정책을 보여주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중동에서 중국이 이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왜 갑자기 7년 만에 서로 손을 잡은 걸까요? 여기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탈화석 연료 미래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란과 대탕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의 후원을 받는 예멘의 후시 반군이 언제든지 네온 프로젝트 공사장에 드론이나 미사일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9년 9월에 이 후시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유전 시설인 아부가이크와 호라이스 두 유전을 드론 공격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생산하지 못한 원유가 무려 500만 배럴에 달했거든요.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대탕트를 통해서 후시 반군과 싸움을 멈추고 예멘 내전을 종식해서 안정적으로 네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그럴까요? 이란은 최근까지 히잡 시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히잡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란 정부가 곤혹스러웠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시위를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보도하고 그리고 이란 국민들에게 이란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언론사가 바로 사우디가 후원하는 언론사입니다.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 언론사를 사우디아라비아가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으로 이란의 민심을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이란 인터내셔널을 움직이면서 내부 내정 간섭을 하면서 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첩보까지도 나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란 인터내셔널을 바라보는 이란의 마음은 아주 착잡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국은 서로의 안보를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약속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를 중국이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손을 잘 잡으면 양쪽에서 문제없이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즐거운 일이었죠.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라보는 미국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는 1933년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석유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 채굴권을 샀고 그리고 1938년 담맘 제7호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석유 부국으로 올려놓는 유전을 발견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 압둘 아지즈가 미군함 퀸시호에서 발렌타인 맹세를 하죠. 즉 양국은 발렌타인데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은 안보를 책임져주는 자원과 안보의 상호 교환으로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증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에 오르면서부터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미국의 입맛에 맞게 모든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보인 거죠.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의 표현을 따르자면은 그동안 70년 이상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말을 잘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입니다.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 미국에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셰일 가스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 파동을 맞으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석유를 수출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다시 중동에 정변이 일어나서 석유 공급이 끊긴다면 미국으로서는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나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비축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든 거죠. 1975년 미국 석유금수법이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금수법이 2015년 4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석유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998년 셰일층에서 오일과 가스를 생산한 미국은 2011년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되었고 2018년에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가 자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왔던 중동과 갑자기 그만둔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여기에 바로 중국 변수가 있었습니다. 즉 2010년이 되면은 중국의 총생산량이 국민 총생산량이 미국의 40%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70%, 2021년에는 거의 80%까지 육박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 G2가 탄생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셰일 가스와 오일로 자원이 풍부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중동의 국가들에게 단 한 번도 우리는 중동을 떠난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들이 보기에 미국의 움직임은 예전과 상당히 다릅니다.